안녕하세요. 네이버 Z 안드로이드 개발자 김호중입니다. 매년 구글 I/O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화없이 적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고 중간중간 제 안드로이드 12 기기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안드로이드에는 제품 개발에 지침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이 있습니다. 앱에서 액세스한 데이터의 종류와 시점을 투명하게 밝히는 투명성, 동시에 사용자에게 단순한 컨트롤을 제공해 앱이 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할 때마다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권한의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방법인 데이터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중요한 센서 데이터를 OS의 나머지 부분과 별개로 구분하는 Private Compute Core. 이번 구글에도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은 우리가 얼마나 유저의 데이터를 거짓없이 투명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드로이드 12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마이크와 카메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능은 저도 이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마이크와 카메라 인디케이터입니다.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카메라 혹은 마이크에 액세스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부적절한 액세스인 경우 신속히 앱 권한 페이지를 이동해 권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여러분은 미리 안드로이드 앱을 적용하여 마이크, 카메라 사용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접근되고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을 사용 중인 부분 외에도 설치된 앱들이 얼마나 각종 권한에 액세스하는지 궁금해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12에서는 프라이빗 대시보드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명확한 타임라인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의 마이크, 카메라, 위치에 액세스한 기록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일회성 권한의 경우에도 지난 24시간 동안 앱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액세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모든 코드 경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정당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으로는 서드파티 SDK의 액세스 접근 또한 해당 앱의 접근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인디케이터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서드파티 SDK의 특성상 어떤 권한이 어느 시점에 접근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11에 추가된 데이터 액세스 감사 API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앱 옵스 매니저는 시스템의 앱별 콜백을 추적하도록 하여 앱이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마다 스택 트레이스, 액세스 빈도 및 시점과 같은 정보를 콜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클립보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된 컨텐츠는 이메일이나 집 주소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빈번히 복사되는데요.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앱이 클립보드에서 읽기 작업을 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토스트로 알려줍니다. 중요한 부분은 클립보드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같은 앱에서 복사한 데이터일 경우 토스트를 띄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클립보드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같은 앱에서 복사한 클립 데이터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Get Private Clip Discussion API를 통해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종류를 유저에게 알림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정보를 통해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레이블이나 익스트라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소스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클립보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시킨 뒤에만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번 안드로이드 12에서 추가된 컨트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관련하여 들어가기 앞서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지난 두 릴리즈에 걸쳐 유저에게 정보를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치 권한을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로 나누고 또 이번 한 번만 옵션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마이크와 카메라 권한에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용자가 포그라운드 위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 기반으로 세분화된 컨트롤 제공이 사용자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번 릴리즈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더 컨트롤할 수 있게 Approximate Location, 즉 대략의 위치 옵션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앱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면 사용자는 앱에 제공할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앱의 위치 정보가 필요한 앱일 경우 사용 사례들을 검토하여 대략적 위치 권한만 요청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앱 기능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가 꼭 필요한 경우는 요청해야겠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은 위치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략의 위치를 선택했을 때 위치 정확도가 떨어져도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능이 어떤 흐름을 갖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앱 내에서 정확한 위치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앞으로는 무조건 액세스 파일 로케이션과 액세스 코스 로케이션 두 권한을 요청해야 하고 두 상황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정확한 위치 권한 없이 정확한 위치 권한만 요청하시더라도 권한 요청 다이얼로그는 무조건 부정확한 위치 옵션과 함께 노출되므로 해당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부정확한 위치 권한을 받은 이후에도 정확한 위치 옵션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위치 권한을 선택한 옵션에 맞춰서 앱 사용중 허가를 선택한 사용자의 경우 해당 앱 사용중 허가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위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좌측의 옵션, 이번만을 선택한 사용자의 경우 해당 옵션에 맞춰 정확한 위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측처럼 보여지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권한 설정 창에서는 액세스 권한 수준과 함께 정확한 위치 권한이 토글로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와 카메라 토글 기능입니다. 기존까지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전화에 오디오 차단기를 부착하지 않는 이상 하드웨어 액세스를 차단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용자가 모든 앱에 대하여 마이크와 카메라 액세스를 간단한 토글을 통해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예시를 볼까요? 앱 사용 중에 한 번의 스와이프 제스처로 카메라 토글에 접근할 수 있어 이제는 정말 쉽고 간편하게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을 원하는 시점에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발자분들이 기존의 권한 요청 기본 원칙과 워크플로우를 잘 따르고 계신 경우 토글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따로 할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유저가 카메라 혹은 마이크 권한을 거부한 상태로 앱 내부에 해당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 곳에 접근 시에는 사용자에게 현재 카메라의 권한이 꺼져 있다는 알럿을 노출해주고 해당 다이얼로그에서 즉시 권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요청 기본 원칙 및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 응답자의 56%, 인도 응답자의 81%는 친구와 가족 등 타인과 디바이스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에서는 디바이스를 공유할 때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게스트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게스트 모드 전환 방식을 훨씬 쉬운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잠금 화면에서 몇 번만 탭하면 안전하게 게스트 모드로 바꿀 수 있도록 변화됐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앱 기능 작동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12 파트에서는 데이터 액세스를 최소화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데이터 미니마이제이션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워치나 헤드폰 등 컴패니언 앱을 사용하려면 위치 권한을 얻어 근처의 블루투스를 스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헷갈린다는 지적과 블루투스 스캔을 위해서 위치 권한을 요구하다는 것이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니어바이 권한을 위치 권한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위치 권한 없이 기기 스캔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앱 절전 모드입니다.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앱의 절전 상태를 바꾸는 기능에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이러한 앱 절전 모드를 안드로이드 12에서는 OS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OS에서 제공하는 앱 절전 모드는 이전의 사용자가 설정한 권한뿐만 아니라 앱을 강제 중단하여 메모리 스토리지 및 여타 일시적인 리소스까지 회수함과 동시에 백그라운드 작업과 푸시 알림 차단까지 되어 디바이스 스토리지, 성능과 안정성에 최적화하도록 강화됐다고 합니다. 해당 절전 모드는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절전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고 앱이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될 때
사용자에게 알림이 표시됨과 함께 설정해서 해당 앱의 최대 저점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권한 자동 재설정에 이어서 유저가 사용하지 않는 앱에 대한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앱의 특성상 절전 모드로 설정돼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디테일 세팅 섹션을 패키지명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를 앱 설정 화면으로 이동시키고 절전 모드를 제외한 옵션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미니마이제이션 파트를 마무리하기 앞서 잠시 스토어의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5일부터 승인되지 않은 앱이 매니지 익스터널 스토리지 권한을 사용할 경우 스토어 게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 권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토어에 선언 양식을 제출하고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책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선언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앱은 스토어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부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11에서 패키지 가시성 정책으로 앱이 디바이스에 설치된 타입 목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변경됐었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Query All Packages라는 권한을 매니페스트에 선언하면 타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 또한 올해 말부터는 자격에 부합하는 앱만 허용될 수 있도록 스토어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마시멜로 릴리즈에서 앱 추천을 제공한 이래로 계속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Now Playing, 라이브 캡션과 스크린 어텐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모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실행되기 때문에 확인 데이터를 구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12에서는 이러한 로컬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Private Computer Core라는 신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OS 비공개 컴퓨팅 레이어를 나머지 운영체제와 기술적으로 격리된 곳에 추가함으로써 데이터 처리가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된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I/O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세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관련한 안드로이드 12에서의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유저의 입장으로서 매우 좋은 내용이 많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봐야하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안드로이드 12 대응하러 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호중이었습니다.